자,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퀴즈는 웃고 태구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우리 어느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그동안 많이 얘기를 나눴던 광진 을 지역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어제 고민정 후보는 50.3%를 받았고 54,210표, 그리고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47.8%를 얻어서 2,746표 차로 고민정 후보가 이겼는데 늦게까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고민정 후보는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광진 주민 모든 분들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에서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 동료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정말 이 지역은 누가 이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지역인데 2,746표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가 굉장히 신승을 거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신승이죠. 굉장히 사실은 이게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누가 이기는지 잘 모르는 그런 지점까지 갔었는데 결국엔 이제 고민정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지역에 온 지가 한 두세 달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본인의 역량과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후광, 그렇죠. 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유권자들 마음속에도 많이 이제 자리 잡았을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저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가 5선을 여기서 했거든요. 광진을 해서. 그러니까 텃밭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텃밭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신사람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아주 그것 갖고서도 굉장히 어렵게 이겼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오세훈 후보가 잠룡으로서 강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이겼으니까 조금 더 좋은 정치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근데 고민정 이제 후보가 당선이 광진을에서 됐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고민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 있죠. 다들 대답들 하시네요. 자, 청와대 관련 인사 아니었겠습니까? 청와대 출신 친문 핵심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고민정 서울 광진을에서 배지 달게 됐고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서울 구로을에서 역시 당선. 윤영찬 대통령 전 국민소통수석 비서관 경기 성남중원에서 당선.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전북 익산을에서 당선. 청와대 출신 30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했답니다. 당연히 문재인 청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30명 중에 19명이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63.3%가 배지에 성공하게 된 셈인데요. 장 수장 보시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세요? 많죠. 기본적으로 수석급 이상은요, 100%고요. 수석급 이상은 100%고. 나눠보면 행정학급 이상은 50%예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요, 수적으로 상당히 미래통합당이 적은 거,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질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적으로도 문제다? 왜냐면은 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 정치를 계속 해왔던 분들이에요. 신인이지만 정치 전문가들입니다. 저분들이 대거 입성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역 의원들, 전력이 센 분들도 다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통합당 보세요. 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비례대표도 많고 예. 지역에서도 상당히 정치를 처음 해본 분들이 됐어요. 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이나 본회의 때 싸움이 붙었을 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화력 싸움에서 확 밀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저쪽은 정치 전문가들인데 예. 이쪽은 그냥 다른 쪽 전문가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막 핵폭탄 쏘는데 예. 이쪽은 그냥 기관총 쏘고 이런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수적인 열세보다도 훨씬 더 큰 이 전력 싸움이 향후 21대 국회의 미래통합당의 아킬레스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최평론가. 저는 전투력 약화 부분도 전 동의하지만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분들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면 뭘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 이른바 친위대 역할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이 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만에 하나 레임덕이 오거나 퇴임 이후에 본인들의 정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본인들이 정치를 그냥 퇴장하거나 몰락하지 않는다면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호위무사나 친위대 역할보다는 자기 정체성의 정치를 찾아 나가는 것들, 예. 그리고 그걸 확립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롱런할 수 있는 정치에 중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광진을에 이어서 참 이 지역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마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관측이 많았던 지역. 김 기자 어딜까요? 네, 서울 동작을입니다. 전직 판사끼리 대결로 관심을 모은 곳인데요. 결과는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52.1%를 받았고요. 현역 의원이었던 나경원 후보는 45%에 그쳤습니다. 표차도 8,381표 차이로 이수진 후보가 이겼는데, 이수진 후보는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요, 나경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겨냥한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선거를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동작구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같이 했던 우리 후보님들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 혁신, 정치개혁을 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동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작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이 표 차이가 8,381표 차이였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표 차가 난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 초박빙이다. 뭐 진짜 몇 표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막상 뚜껑이 딱 열리고 보니 무려 8천여 표 차이로 이수진 후보가 국회 배지를 달게 됐는데요. 다음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미래통합당의 또 고민의 지점은 이러한 지점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기의 통합당 대선은 누가 뛸까요? 바로 이겁니다. 황교안 지금 대표는 종로에서 낙선. 그리고 지금 금방 서울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후보 낙선. 광진을에서 고민정 후보와 붙었던 오세훈 후보 낙선. 통합당 관계자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대선 주자 진짜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뭐 최진 원장 말씀하시겠어요? 예, 좀 많이 아픈 부분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표 확대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유리한 후보였는데 좌절을 한 거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5선에 도전을 하면 바로 아마 대권 주자로 뛸 그런 가능성이 높았는데 싹 좌절이 된 거거든요. 천만다행인 거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그리고 후보, 예. 김태우 후보는 이제 살아와서 아마 저 자리를 어느 정도로 이제 메꿀 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빼앗은 큰 전력에 예.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장 소장 보시기에는 통합당에서는 지금 뭐 황교안, 뭐 오세훈, 나경원 다 이제 낙선인데 이게 정말 이제 대선을 통합당에서도 누군가는 이제 한 명을 제대로 좀 키워서 내로라 하는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나름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낙선을 했으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하고 네. 이제 홍준표 전 대표, 하하.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예.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뭐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지만 예. 그래서 결국에는요 외부 수혈해야 됩니다. 외부 수혈을 해야 예, 된다. 외부에 계신 보수 우파와 좀 중도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군들을 다 품어야 돼요. 우리끼리 해서는 더 이상 이제 외연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 같은 분도 예.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이나 이런 것들 다 인정해주고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 예. 대항하는 세력을 구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상당히 대선은 치러보지도 못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의 기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연을 자꾸 넓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 이번 서울에서는 의뢰 전쟁이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많았죠. 광진을, 그렇죠? 동작을, 그리고 의뢰 전쟁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김 기자 어딜까요? 네, 송파을입니다. 송파을에서는요, 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년 전 재선거에 이은 리턴 매치다 이런 거였는데,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50.4%를 받아서 최재성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겼습니다. 6,309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배 후보는 자신의 승리는 기뻐했지만 또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는 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당선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저 배현진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송파 구민들께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21대 총선 개표 결과를 보면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아직은 국민의 마음에 아주 밀착해 다가가는 데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또 한 번의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지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대변인으로서 언제나 국민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송파을에서는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네, 굉장히 거물을 꺾은 거죠. 배현진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 후보인 최재성 민주당 후보는 무려 4선 의원입니다. 당내에 꽤 무게감이 있는 중진 의원인데 정치 신인 배현진이 6,309표 차로 꺾었습니다. 최소영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는 그 송파을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시 이제 공천 작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네. 배현진 지금 당선자는 홍준표 대표 때 이제 영입을 했던 거예요. 홍준표 퀴즈라는 얘기도 있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명을 두고 아마 전략공천 시나리오를 돌려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해본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배현진 후보가 계속 다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배현진 후보가 가장 강점이다 하고 해서 바로 여기다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믿고 갔는데 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보답을 했던 것 같고 또 배현진 후보가 보기에는 저렇게 외유내강형 정치인이지만 굉장히 지역구 관리를 튼실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최진 원장. 예.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민정, 이수진, 배현진 그 후보의 승리를 보면서 일본의 어떤 여성 자객 공천이 상당히 생각납니다. 일본의 여성 자객 공천이요? 예, 그런 아예 정치적 용어가 있을 정도로 총선 때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전문가들을 중진에게 붙여서 상당히 승리했던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 자객 공천의 대부분 좀 승리를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 지역이 사실 원래가 보수 텃밭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재보선할 때 사실 이 후보가 진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원래 저희가 보수세가 센 동네다. 배현진 후보가 진 것이 이례적인 것이고 최재성 후보가 그 당시에 이겼던 것이 오히려 더 이례적인 것. 자, 지금의 장면에서 보면 사실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의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거구에서의 승패를 갈랐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역구를 많이 갈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최재형 후보만 해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여권에서는 상당한 뭐 중진 중에 한 명 또 아닙니까? 화력도 있고. 그리고 예. 18년도에 재보선 때도 거의 51%를 득표를 했어요. 예. 그렇다는 건 이미 이제 득표력도 이제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졌다는 거는 그만큼 양쪽 진영에서의 진영의 이 어떤 투표 형태 이것이 사실상 배현진 후보의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성 정치인이든 남성 정치인이든 뭐 외모가 이 뭐 정치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최진 원장께서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이제 일본 정치 관행의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김 기자, 통합당 내에서요, 뭐 처음으로 이 출신이 국회의원이 됐다면서요? 네, 탈북민 출신으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죠. 바로 강남갑의 태구민 후보입니다. 서울 강남구 갑 지역구에서 58.4%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9,389표 차이로 크게 이겼습니다. 예. 그런데요, 태구민 당선자가 벅찬 마음에 눈물까지 보이면서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 장면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다음에도 저를 만나겠다고 집에서 내려온 그분들 저는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분들한테 약속은 많이 했는데 여기 뭐 여러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보답하려는 것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태영호 서울 강남갑 후보죠. 예, 드디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첫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는 그동안 탈북민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은 있었으나 지역구 출신의 의원은 태구민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태구민 후보 이제 국회의원이 됐네요. 예,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